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녹음 중 김 씨와 김 씨 가족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과 서울의 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만 빼고 열린공감TV가 보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유흥업소 종사, 검사 동거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에 관한 김 씨의 발언도 공적인 관심사라며 보도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우선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주신 송경근 판사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 사법부에 깨어있는 판사가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는데요. 부디 이 판결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모든 의혹들을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것,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버릴 것 같은 발언은 김 씨의 평소 언론관과 정치관, 권력관을 엿볼 수 있어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녹음 내용 공개의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인격권 훼손이나 수사 대처 과정의 불편은 김 씨가 감수할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법원 신문 과정에서 해당 녹음이 정치 공작의 결과라며 언론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적 대화에 불과해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열린공감TV 측은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자유와 관련해 있어서도 이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송경근 수석부장 판사는 19일 통화녹음 파일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 씨 자신과 김 씨 가족들의 개인적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 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광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김 씨의 신청은 모두 기각했는데요. 따라서 열린공감TV는 사실상 김 씨와 가족들의 사생활 관련 부분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방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고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사람인 윤 후보의 배우자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김 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종사와 검사와의 동거 의혹에 대해서도 단순히 결혼 전 개인적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서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와 관련된 내용도 보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또 앞서 MBC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보도를 금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도 범죄자처럼 매도하거나 그런 여론을 조성하려는 내용, 수사기관이 조사 내용을 공표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김 씨 스스로 수사 중 사건에 관해 발언한 내용이라며 공적인 관심사가 된다면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공적 영역과 무관한 김 씨와 가족들 간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이나 서울의 소리 기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3자 간의 대화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사실상 열린공감TV가 승소한 겁니다. 녹취록 전체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윤석열과 김건희 등의 사생활로 볼만한 대목은 존재하지 않아 전체 녹취록 공개도 가능할 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일도 벌어졌는데요. 하여튼 서울의 소리가 뭔 이게 원흉이야 다 지금. 뭐든 내 소문에.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 내가 정권을 잡으면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권력이라는 게 우리가 잡으면 알아서 입건한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부인 김건희 씨의 말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빠른 검찰의 수사 착수에 혀가 내둘러질 지경인데요. 이렇게 권력이 무서운가 봅니다. 검찰이 미래의 권력에 머리를 숙인 꼴인데요.
또 이렇게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7시간 통화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국힘당이 서울의 소리 기자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서 넘겨받아 공공수사 2부 김경근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는데요. 그 놀라운 속도에 탄성이 나왔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수사를 선택적으로 골라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셈인데요. 몇 년씩 묵히고 있는 수사들은 대체 뭘까요? 젓갈을 담그는 수준인데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앞서 지난 12일 국힘당은 당사자 간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위단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번개 수사에 개가 하품하다 놀랄 일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도 비교되는 검찰의 행태였기 때문입니다. 최 단장은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2년 동안 질질 끌다가 김건희가 소환을 거부하니 조사도 못하는 검찰이 아니던가, 김건희 앞에 서면 작아지는 검찰,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이부 조주현 부장검사가 최근 김건희 씨에게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씨 측은 대선 전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건희의 이 비정상적인 행위가 납득이 가시나요? 본인이 대선 후보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연루자 전원은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소환 조사조차 받지 않은 사람이 바로 김건희인데요. 이제와 늦장 수사를 하는 검찰도 웃긴 일이지만 검찰의 소환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초법적인 망동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강제 소환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의와 공정인가요? 뒤늦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선 후보라도 예외는 없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뿐입니다. 여태 그렇게 해왔던 대로 말이죠. 존재감도 하는 일도 없는 그 자리에는 왜 앉아있나 싶은데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법무부 장관, 교육부 총리 등 현 정권에서 직무유기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겨둬야 할 것 같습니다.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의 존재가 드러나자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는 전 씨가 활동해온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했습니다. 서둘러 꼬리 자르기를 한 건데요. 윤 후보는 매사에 이런 식인 거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무마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트워크 본부가 해산됐지만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직도 도처에 무속인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체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대한민국은 행복의 나라가 아닌 무속의 나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때문에 시끄러웠죠. 그리고 또 바로 윤석열 후보가 그 네트워크 본부, 건진법사가 일했던 곳을 해산했고 연락된 걸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건진법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제가 윤석열이 국민의힘당 관계자로부터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정도로 가볍게 넘어갔는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국민의힘 공식적으로 소개를 받은 게 아니고 김건희 부인 김건희 씨가 소개를 해주고 김건희 씨의 힘으로 이 캠프에 가서 일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거의 확실합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는 건진법사가 일했던 네트워크 본부를 바로 해산해서 일단락된 걸로 보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후보는 건진법사와 관계에 대해 국힘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 인사를 한 적이 있다는 정도로 가볍게 넘어갔지만 제가 취재해본 결과 부인 김건희 씨가 소개해주고 김건희 씨의 힘으로 이 캠프에 가서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점핑 위드 러브라고 김건희 씨가 예. 2013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했던 행사입니다. 코바나 콘텐츠가 기획한 코바나 행사입니다. 콘텐츠가 주최가. 근데 그리고 2013년부터 네. 그리고 여기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면 이게 뭐냐면요. 이걸 배경으로 해서 여기에 발판이 있죠. 이 발판에서 이렇게 펄쩍 뛰는 겁니다. 그럼 그 짧은 순간에 사진을 찍어서 주는 겁니다. 이게 2013년이니까 2014년이면 굉장히 오래됐죠. 9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이어졌으니 상당히 끈끈한 관계였다. 한겨레 기자 출신인 김의겸 의원은 서울모 예술대학 사진학과를 졸업한 건진법사의 85년생 딸이 김건희 씨의 코바나 콘텐츠가 2013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했던 점핑 위드 러브 행사에서 후배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건진법사의 딸이 점핑 위드 러브 전시회 부대 행사 스태프로 참여했다며 이게 2013년이니까 9년이나 된 오래된 관계이고 그 관계가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까지 이어졌으니 상당히 끈끈한 관계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세계일보는 전시, 윤 어깨 툭툭 치며 직원들 지휘, 선대본 공식 직책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 씨의 딸도 국힘당 당내 경선 때부터 이달 초까지 윤 후보 관련 SNS, 사진 촬영 등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건진법사와 김건희 씨와의 관계는 상당히 오래됐고 그 인연을 계기로 캠프에 가서 중요한 일을 맡았다. 윤석열 후보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야기할 정도의 친숙한 관계로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말했는데요. 제가 걱정되는 건 그 선제 타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동향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봐야 되는데 뭐 도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성이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는 걱정은 선제 타격을 해야 될지 말지를 무속인에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 발언을 상기시키고는 제가 드는 걱정은 선제 타격을 해야 될지 말지를 무속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든다며 이런 걱정이 그야말로 기우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속의 나라의 위험한 지도자, 대한민국의 국군이 주술과 무속으로 결정되어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